프로텍트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를 사실은 제도화하고 그 일상화하는 데 기여를 한 거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실 때 일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셔서 뉴노멀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멀, 저 이제 영포자 쪽에 가까워서요. 영어가. 전 중국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중국어에 너무 집중하느라 영어를 포기했어라고 핑계를 대는데 노멀을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일상, 평상,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표준,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오면 도대체 뭘로 정하면 좋을까? 이제 검색해 보면 되죠. 기사를 검색하니까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된 한반도. 요래 쓸 때는 이상기후, 이제 날씨가 막 엉망입니다. 이상기후가 뉴노멀 대신 뭘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여기서는 새로운 일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갈게요. 새로운 일상이 된 한반도.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일 북 페스티벌. 이제 모바일로 그 도서전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서 축제 뉴노멀 제시. 이렇게 했을 땐 이 뉴노멀은 새로운 일상보다는 새로운 기준.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에서 따졌을 때 국면성이라고 하는데요. 국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때는 이 어휘에 이쪽을 쓰고요. 어떨 때는 이쪽을 쓰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국면성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말고 아무튼 댁으로 가시면 아버지가 되고 학교로 가시면 교수님이 되고 누군가에겐 친구일 수 있고 남편이고 이렇죠. 국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거죠. 역할이. 롤이 주어져 있는데 어휘도 그래요. 어휘도 생명체처럼 그 중에 일부들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이쪽에선. 그래서 그쪽이 반짝반짝 그쪽만 쓰이는 겁니다. 부분 의미들이 쓰여요. 그래서 다양한 다의적인,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뉴노멀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일상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일상, 평상. 그러면 일상 한번 분석할게요. 날 일자에다가 상자는 이제 이렇게 꾸준히,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한국어에서? 꾸준하다라는 거죠. 평상시 할 때 그 상이니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계속 가는 게 이제 상이죠. 일상. 또는 평상도 그렇죠. 평탄하게, 평범하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반이어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말 정도는 뭐 한 비상 정도 할까요? 비상. 아닐 비자죠. 그래서 평상시처럼 쭉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비상, 일상, 그리고 평상 이렇게 쓰는 거 봐서는 상이 핵심인가 봐요. 그죠? 이 단어에. 계속 쓰이잖아요. 여기 있는 건 변화하죠. 일상, 비상, 평. 이렇게 계속 여기 변하는 거 버리고 상만 남기겠습니다. 상만. 근데 요 상이요. 그러니까 꾸준히 간다는 거. 요게 비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일상 비상이라고 할 때 그 일상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부정이잖아요. 아닐 비자. 부정이라는 건 일상적이지 않음이라고 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비상인데 돌아갈 거야. 원래 그 자리로. 라는 게 있죠. 근데 뉴노멀이라는 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상이긴 상인데 그죠? 노멀이 상. 그러면 뉴노멀 할 때 뉴는 신이 되겠죠. 새로운 상, 신상이 뭐 백화점 신상은 아니지만 그 신상이 될 겁니다. 새로운 꾸준히 평상, 일상, 새로운 일상.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러면 신상의 어떤 상대어는 구상이 될 거예요. 옛 구자를 써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아니고요. 일상 비상처럼 이제는 비상인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는데 돌아올 거야를 부셔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일상이야.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개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 거라고요. 옛날 상이 있고 지금 신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적응을 강요합니다. 적응을 강요하거나 적응하세요라고 청유하거나 이거는 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가진 그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게 좀 신기했는데 그래서 신상 이렇게 제가 말장난처럼 신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신상태 해서 신常态 이게 이제 뉴노멀이에요. 중국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한자어를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뉴노멀을 다시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제 분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중국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상태. 네네. 신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시 중국어 발음을 하고 하겠네요. 신常态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흉내내면은 그 중국어 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맛이 안 나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귀가 네.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신常态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말씀을 꺼내신 김에 네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좀 중국에서 좀 새롭게 등장한 좀 이 오늘 주제랑 함께 생각해볼 만한 새로운 신조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한테는 좋고 저한테는 죽을 맛인 것 중에 하나가 전날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알아와 이렇게 저 선생님들과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굉장히 그래서 좋은 기획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힘들죠. 중국 제자들에게 싹 돌렸습니다. 뭐 없니? 신조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집관, 집콕, 뭐 방콕. 근데 중국에 딱히 대응되는 게 지금 딱히 없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딱히 없고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중국에 시험 삼아 무엇을 하다 할 때 시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 한번 해봐 그럴 때 시시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시시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 서거하다 죽다 있잖아요. 그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시지우 시시라고 해서 한번 겁나지 않으면 도전해봐. 죽을 테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에이 괜찮아. 그냥 뭐 헬로윈 가서 놀지 뭐. 마스크 에이 그냥 벗고 뭐 지내지 뭐. 이런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시시 지우 시시. 그래서 시도해 보세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하나. 그다음에 그 실제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게 하나. 근데 이 장난스러운 시시 찌우 시시 이렇게 똑같은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어디서 저는 느꼈냐면 확진자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확진자 할 때요. 내가 이제 살쪘어 라고 할 때 확진자 있잖아요. 초반에 제가 이 용어를 발견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많이 접어든 상태가 아니고 초반이었거든요. 그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재밌으니까 그거를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게 겁이 났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확진자 이런 농담을 해도 될까? 인스타에 이거 올려도 되나? 그래서 바로 내렸죠. 이게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쓰거든요. 확진자 그냥 농담으로 친구들끼리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확진자와 확진자 그 발음 비슷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유쾌하게 농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이 비슷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우울함이나 이런 걸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쓰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화론처럼 그러니까 어떤 어휘들은 너 그런 농담할 때야? 그랬으면 이거 죽었을 거예요. 이 용어 안 쓰겠죠. 근데 계속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그게 가진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언어에 대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게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옆에 좀 잠깐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의 네티즌들이 쓰는 문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좀 단어가 있겠지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그런 방식의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들은 되게 공식적인 용어였거든요. 첫 번째가 K자 돌림으로 시작되는 말들이에요. K방역, K팝, K컬처 등등 해가지고 이게 공식 매체를 통해서 정부도 많이 쓰고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과 관련돼서는 뭐 집콕에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언택트 등등 이런 용어들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 속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지만 위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가 뭔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깊이 배어 있는 단어들은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 안전에 대한 감각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이 들려준 딱히 적당한 단어는 없지만 들려준 이야기가 그래 한번 해봐 곧 죽을 테니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중국도 한국만큼이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방식은 다르지만 그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 혹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개개인들의 안전감 자체가 사실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이 인지언어학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떤 행동들을 하기에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알면서 할 거야? 라는 것처럼 자기 규율이 센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야 뭐.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에 마찬가지로 따라. 네. 그 어떤 불안, 불편 이런 심리가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콕이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내가 집에 콕 처박혀 있어야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학교 안 가서 좋아, 직장 안 가서 좋네 라는 그 부분이 함께 함축되어 있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와는 좀 그 의미와 강도가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그 주장을 좀 보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딱딱하다라는 그 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core라는 뜻이 있거든요. 중심, 핵이라는 허를 ing허 이렇게 쓰면 하드코어입니다. 근데 ing허 그러면 하드코어가 원래 장르를 얘기할 때 쓰던 중국어였는데 요즘 ing허는 그 간호사나 의사를 지칭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어떤 하드코어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공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 어떤 생활에 관련된 용어보다는 그 막 싸우고 뭐 부딪히고 죽고 그걸 막 지키러 영웅처럼 뛰쳐나가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간호사랑 의사를 얘기할 때 그런 계열의 용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